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겠어요? 오늘은 중동의 그 복잡하고 뜨거운 이야기,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들의 갈등에 대해 함께 나눠볼게요. 이건 그냥 뉴스나 역사책에 나오는 딱딱한 사실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 신앙, 그리고 땅을 둘러싼 진짜 드라마예요. 제가 여러분 손을 잡고 고대 사막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6년 벌어지고 있는 전쟁 현장까지 안내해드릴게요. 중간중간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끼워 넣으면서요. 왜 이 지역이 이렇게 끊임없이 불타오르는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에요. 자, 출발해볼까요? 자연스럽게 고대로 넘어가 보죠. 이 갈등의 뿌리는 정말 깊어요. 기원전 시대로 가서 성경 속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이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려 했던 때부터 시작돼요. 주변에 필리스티아인이나 아시리아, 바빌론 제국 같은 강자들이 있었죠. 상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을 찾는데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바빌론 유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트라우마가 됐어요. 집을 잃고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잃은 슬픔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 이란의 옛 조상들이 등장하죠.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풀어주며 집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해요. 성경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키루스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 시기 페르시아와 유대 관계는 꽤 좋았어요.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퍼지자 종교 충돌이 시작됐죠. 기원전 167년 마카베오 봉기처럼 유대인들이 그리스와 시리아 지배자들에 맞서 싸운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키자 하는 외침이었죠.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더 힘들어져요. 로마 황제들이 유대를 지배하다가 기원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세계로 흩어버려요. 이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중세 이슬람 제국 시대에는 아랍 칼리프 아래 유대인과 무슬림이 함께 살았어요. 때론 평화로웠지만 십자군 전쟁처럼 기독교가 끼어들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됐죠. 오스만 제국 때는 유대인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았지만 19세기 아랍 민족주의가 떠오르며 긴장이 쌓였어요. 이 고대 이야기들이 왜 중요할까요? 예루살렘처럼 유대교의 통곡의 벽, 이슬람의 알-아크사 모스크, 기독교의 성묘교회가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요. 각자 이 땅은 우리 거야 라고 느끼는 감정이 현대 갈등의 불씨가 된 거예요. 흥미롭지 않아요? 이제 이 감정들이 어떻게 20세기로 이어지는지 볼까요? 고대 감정들이 현대 정치와 만나 폭발하는 시기예요.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해요. 1917년 벨푸어 선언으로 영국은 유대인 국가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죠.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600만 유대인 학살 후 유럽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어요. 아랍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죠. 1947년 유엔이 팔레스타인을 유대와 아랍으로 나누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만 아랍 국가들은 이건 불공평해 라고 반대해요. 1948년 5월 14일 다비드 벤마이너스 구리온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해요. 다음날 바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가 침공 제1차 중동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기적처럼 승리하지만 팔레스타인 아랍인 70만 명이 집을 잃고 난민이 돼요. 아랍 쪽에서는 나크바 대재앙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은 영토를 넓혔고 아랍 국가들은 난민 문제를 안게 됐어요. 그 후 1967년 6일 전쟁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가자지구, 서안지구, 골란고원, 시나이 반도를 점령해요. 유엔 안보리 242호가 점령지에서 철수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보가 먼저야라고 버티죠.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집트와 시리아가 반격, 이스라엘은 가까스로 막아요. 이 전쟁 후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이집트가 시나이를 돌려받고 이스라엘과 평화해요. 1980년대 들어 레바논으로 눈을 돌려보죠. 1982년 이스라엘 침공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쫓아 베이루트를 포위해요. 사브라와 샤틸라 난민촌 학살로 3,500명 사망 국제사회가 충격받았죠.
1987년 제1차 인티파다,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돌을 던지며 봉기해요. 이스라엘 탱크와 돌 이미지로 세계 여론이 바뀌었어요. 1990년대 오슬로 협정 피에로와 이스라엘이 서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생겨요. 희망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2000년 제1차 인티파다 아리엘 샤론의 R-아크사 모스크 방문이 도화선으로 폭력 사태가 터져요. 수천 명 사망. 이스라엘은 2005년 가자에서 철수하지만 2007년 하마스가 집권하면서 봉쇄가 시작돼요. 이 시기 보시면 갈등이 점령과 저항으로 고착됐어요. 이스라엘은 테러를 막으려 하고 아랍 쪽은 독립을 외쳐요. 미국이 이스라엘 편, 소련이 아랍 편 강대국 개입으로 덧꼬였죠. 이제 2000년대로 들어가 보죠. 갈등이 더 복잡해지고 직접 싸움 대신 대리 전쟁이 주를 이루는 시대예요. 2006년 레바논 전쟁부터 이야기할게요. 헤즈볼라, 레바논의 무장단체, 이란이 지원 이스라엘 병사를 납치하죠. 이스라엘은 대대적 침공으로 응수 한 달 동안 레바논 남부가 초토화됐어요. 1200명 레바논인과 160명 이스라엘인이 죽었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무적 신화가 깨진 사건으로 불려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이지그 큰 이슈예요. 2002년 비밀 핵시설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은 존재 위협이라고 봐요.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스톡스넷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 원심 분리기 수천 대가 파괴됐어요. 2020년대 들어 핵 과학자 암살이 잇따라 이란은 이스라엘의 짓이라고 비난하죠. 가자지구 전쟁도 빼놓을 수 없어요. 2008, 2011, 2014, 2021년 하마스 로켓 공격과 이스라엘 공습의 반복. 특히 2023년에서 2025년 대전쟁 하마스의 10월 7일 습격으로 1200명 이스라엘인 사망. 이스라엘은 가자 진입하며 4만 명 팔레스타인인 희생. UN 국제사법재판소가 제노사이드 소송까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도적 위기가 됐어요. 긍정적 변화도 있었어요. 2020년 아브라함 협정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손잡아요. 사우디도 논의 중이었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어 비판이 많았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그림자 전쟁은 계속됐어요. 이란 대리 세력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은 공습과 암살로 대응. 사우디도 이란 경쟁도 끼어들어 2023년 중국 중재로 화해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해요. 이 시대를 보면 갈등이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게 느껴져요. 민간인 피해가 너무 커서 유엔이나 EU가 개입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자 봉쇄로 사람들이 물과 전기 없이 사는 현실 상상만 해도 안타까워요. 이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게 바로 지금 2026년 3월이에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 아퍼레이션 로링 라이언이 시작됐어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의 암살과 함께 핵시설, 미사일 기지 900회 이상 타격. 이건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작전이에요. 이란은 즉시 반격 미사일 공격으로 텔아비브와 공항이 피해를 입고 1500개 이상 건물이 파괴됐어요. 갈등이 확대되면서 레바논 헤즈볼라가 로켓을 쏴대고 남부 교전으로 30만 명이 대피했어요. 예멘 후티 드론이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시설을 노리죠. 바레인 수처리 시설. 피해로 물 공급이 끊기고 항공편이 중단됐어요. 이란 석유 시설 공격으로 유가가 치솟아 $200 돌파 위기예요.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해요. 이란 1230명 사망, 레바논 300명, 이스라엘 12명. 학교와 병원이 타격받아 유엔이 인도적 재앙이라고 경고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무조건 항복 요구하지만 장기전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영향도 커요. 러시아가 이란에 위성 정보를 주고 중국은 정글의 법이라고 미국 비판. 뉴욕 등지 반전 시위, 항공무역 혼란으로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란은 새 지도자 선정 중, 이스라엘은 끝까지 추적을 선언했어요. 이 전쟁은 중동을 넘어 에너지 위기, 난민 물결, 극단주의 확산을 부를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고대부터 쌓인 불신이 폭발한 거죠. 이 불꽃이 어떻게 사그라들지 미래를 상상해 볼까요? 낙관적으로 보면 유엔 중재로 휴전이 이루어지고 핵협상이 체계돼요. 아브라함 협정처럼 사우디와 이스라엘 정상화되고 이란 정권 변화로 중동이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할 수 있어요.
상상만 해도 희망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비관적으로 핵 사용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전쟁 확대 러시아나 중국 개입으로 새로운 냉전, 난민 물결과 테러 증가, 글로벌 경제 침체가 현실화될지도 몰라요. 해결의 키는 대화예요. 팔레스타인 독립 포장과 이스라엘 안보 확보 공정한 접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과 중동 갈등의 긴 여정이에요.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일상의 에너지 가격이나 평화 문제로 연결돼 있죠? 댓글로 여러분 의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